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쾌적한 주거 환경 하니까 주거 생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학습 주제는 첫 번째는 정리정돈과 청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리정돈과 청소를 생활화 하셔야 되겠죠? 정리정돈과 청소를 하지 않으면 깨끗한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념, 정리정돈과 청소에 대한 개념 꼭 알아주고 가시고요. 이 부분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주거생활 하면서 생기는 어떻게 돼요? 쓰레기 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요. 요즘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재활용 문제, 그쵸? 쓰레기 문제 때문에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오염이 일어나죠, 그쵸? 환경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이라는 대책을 세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대책이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제 배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학습 주제인 내용은 살펴봤고요. 첫 번째 내용, 다음 부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장인 정리정돈과 청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정돈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집에서는 정리정돈이 깨끗이 되어야지 보기도 좋고 다 좋잖아요. 왜 정리정돈을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주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느끼는 기분이 좋죠. 그쵸?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상쾌하고요. 상쾌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좋다라는 거죠. 아주 좋다라는 말이에요. 그쵸? 느낌이 좋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러한 상쾌한 기분을 느끼면서요. 일이나 그쵸? 공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일이나 공부라는 거는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요. 그쵸? 어떻게 된다? 능률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능률의 효율성이 높아야지만 그쵸? 어떻게 돼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정리가 안 돼 있고 더러운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작업 능률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작업 능률, 일과 공부를 할 때는 능률이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정리정돈을 하는 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마지막에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청결이라는 건요. 깨끗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적어볼게요. 깨끗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서 우리한테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더러운 환경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문제가 많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몸도 나빠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리정돈이 중요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 정리를 보시면요. 이번에는 정리정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좋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별표 하나 칠게요. 2개 칠게요. 효율적으으로 정리하는 방법. 좀 중요합니다. 우선은 같은 종류라고 하는 것은요. 용도가 사용 용도예요. 그쵸? 용도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쓰임새. 물건의 쓰임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물건의 쓰임새가 비슷한 것끼리, 그쵸? 비슷한 것끼리 같은 종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역시 크기별로, 그쵸? 크기별로 정리하거나 두 개를 이렇게 같이 정리하거나 이렇게 분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리정돈할 때는요. 자주 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자주 쓰는 것은 어디에다가 놔야 돼요? 손에 가까운 곳에다가 놔야 되고요. 제가 적어볼게요. 자주 쓰는 것은 손에 닿는 곳에 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주 쓰지 않는 곳은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놔야 되겠죠? 손에 닿지 않는 먼 곳, 그쵸?
이게 거리상이 좀 중요해요. 어떻게 돼요? 자주 쓰니까 손에 잘 닿는 곳에 놔서 어떻게 돼요? 물건 쓰기가 편리해야 되고요. 자주 쓰지 않는 곳은 손에 닿지 않는 먼 곳에 놔야지 내가 쓰기가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정리, 정돈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같은 종류끼리, 같은 종류라고 하는 것은요. 쓰임새가 같은 용도끼리 어떻게 돼요? 크기별로 같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자주 쓰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끼리 나누어서 보관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정리정돈하는 방법 중요하게 보이니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부분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청소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청소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아까는 무엇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리정돈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번엔 청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보시면 교실이나 집에서 어떻게 돼요? 공부나 식사, 그쵸? 일 등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무엇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산물이 쓰레기와 먼지가 생긴다, 그쵸? 쓰레기와 먼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청소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더러워졌다는 거죠? 더러워진 환경, 그쵸? 더러워진 환경. 더러워진 환경에 의해서 청소의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곳에 오랫동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환경이 더러운 건 괜찮아도, 그쵸? 너무 더러운 곳에 오래 있게 되면 우리 생활에도 위협을 주게 되니까요.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공기가 안 좋아지게 돼요. 그쵸? 더러운 환경에 있으니까요. 공기가 안 좋아지게 돼서 무엇이 생긴다? 먼지나 곰팡이 등, 그쵸? 쌓이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죠? 건강에 해롭게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에게 위협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더러워진 환경이 결국은 인간에게 적어줍시다.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위협을 준다라고. 위험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쵸? 먼지와 곰팡이가 쌓이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러워진 환경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불안정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나 일 혹은 이런 것들이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불안정하다는 거죠. 마음이 불안정하고 불안감, 그쵸? 불안하거나 초조한 마음이 생기고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능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능률이 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청소의 필요성을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더러워진 환경에 의해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되고요. 먼지나 곰팡이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간들은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불안감과 초조감이 느껴져서 능률감도 훨씬 더 떨어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청소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시면 다음 내용은 이제 청소할 때 쓰는 청소용구예요. 청소용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청소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청소도구 사용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청소도구가 나오니까요. 쓰임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빗자루가 나와 있고요. 빗자루는 손잡이를 잡게 돼 있죠. 그리고 약간 기울여서 쓰레기 안쪽으로 어떻게 돼요? 몰아넣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쓰레기를 어떻게 돼요? 빗질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빗자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말은 기울여서 쓰레기를 안쪽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는 게 빗자루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청소용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청소용구는 쓰레받기가 나와 있고요. 쓰레받기는 아까 빗자루로 모아진 쓰레기를 어떻게 돼요? 모은 쓰레기, 얘는 무엇이 하는 역할이에요? 방금 전에 배웠던 빗자루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 빗자루가 쓸어온 쓰레기를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그쵸? 빗자루로 또 나오게 되죠? 빗자루가 얘가 다시 또 쓸어 담고요.
그리고 얘를 또 쓸어 담아서 어디에 넣는다는 거예요? 쓰레기에 버리는 게 역할해주는 게 쓰레받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모으는 역할, 쓰레기를 모으는 역할은 빗자루가 하는 거고요.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담아주는 역할을 쓰레받기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빗자루와 쓰레받기는 같이 쌍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쵸? 실과 바늘 같이요. 그 다음에 물걸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걸레는요, 걸레인데요. 앞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요, 물기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기를 알맞게 짜서 써야 돼요. 물이 흥건하게 넘치게 되면 온 동네방네 다 물바다가 되죠. 그러니까 물을 어떻게 돼요? 알맞게 짜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지런히 폈다가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청소를 하시면 돼요. 먼지를 닦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물걸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걸레에서 주의할 점은 물을 어떻게 돼요? 알맞게 짜서 접고서 써야 돼요. 너무 많이 되면 흥건하게 묻히기 때문에 더 안 좋아져요. 그렇게 주의점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받기와 어떻게 돼요? 물걸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청소 연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연구 보시면 이번엔 마른 걸레예요. 그러면 마른 걸레는 아까 방금 전에 배웠던 무슨 걸레예요? 물걸레와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마른 걸레는 이름에서도 이제 말랐으니까 마른 걸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마른 걸레는 가구나 유리를 닦거나 가벼운 먼지를 어떻게 돼요? 닦는 데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물기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먼지털입니다. 먼지털이 보면은 얘는 이름 그대로 먼지를 털어내기도 하지만요. 혹은 어떻게 돼요? 얘를 묻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지 제거하는 게 요즘 좀 많이 이슈되고 있으니까요. 먼지털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주세요. 먼지털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지를 털어내는 게 원래 기능이고요. 혹은 묻혀서 얘가 먼지를 다시 어떻게 돼요? 모으는 역할을 해주는 것도 같은 기능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른 걸레와 먼지털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부분 보시면 이번에 이제 진공청소기예요. 많이 쓰시죠? 왜냐하면 이제 힘드시니까 청소할 때 진공청소기라고 하는 건 이제 기계예요. 청소해주는 기계고요. 얘는 전원을 연결하면 전원을 연결하고요. 처음에 그쵸? 그 다음에 스위치를 키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막 소리가 나죠. 진동 소리가 나면서 흡입구는 뭐예요? 쓰레기를 어떻게 돼요? 먼지 같은 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부분이 흡입구죠. 이 흡입구가 어떻게 돼요? 막 소리가 나면서 바닥에다가 대면 얘가 이제 작동을 하죠. 먼지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그렇죠? 대면 먼지를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청소기가 없었을 때는 직접 했지만 보통은 요즘 진공 청소기를 많이 쓰고요. 요거 사용법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전원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켜고요. 그 다음에 흡입구 빨아들이는 부분에다가 바닥에다가 대면 얘가 어떻게 돼요? 먼지를 빨아낸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보통 요즘에는 이제 진공청소기 많이 쓰시니까요. 이거 청소 용구에 대해서 하나 알아두세요. 그 다음은 이제 수세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얘는요, 혼자 바로 쓰이지는 못하고요. 재료, 뭘 쓴다? 물과 비누가 같이 쓰여야지만 사용이 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과 수세미는 물과 어떻게 돼요? 비누 등을 사용해서 주로 욕실, 화장실, 바닥 이런 부분에 청소를 할 때 사용되는 거니까요. 좀 생각나시죠? 그렇죠? 욕실 청소, 문 청소할 때 보통 수세미나 솔 등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용구 진공 청소기와 솔, 수세미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고요. 특히 진공 청소기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세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번엔 이제 어떻게 돼요? 쓰레기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선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나오게 되는, 그쵸? 버리게 되는 물건들, 그쵸? 물품들이나 이것저것 등을 쓰레기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 처리 방법의 내용을 보시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사용해야 되죠. 그렇죠? 이거를 무조건 버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버리기만 하면 얘가 오염이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사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다시 사용해서 쓴다는 말은 뭐예요? 재활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활용 여부요. 재활용 가능 여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에 너무 자주 이렇게 다 버리게 되면 무슨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제일 위에다 쓸게요. 환경오염 위협이 되니까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이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필요한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역시 얘도 재활용인지, 그쵸? 여부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이제 쓰레기 버리는 건데요. 쓰레기를 버릴 때요, 종류와, 그쵸? 같은 종류는 같은 공끼리 묻고요. 그리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그쵸? 쓰레기 봉지가 따로 있잖아요. 그 방법에 따라서 분리해서 버리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 사용이 되고 있죠.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봐주시고요. 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을 보시면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활용이 가능한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버릴 때는 같은 군끼리, 그쵸? 모아서 같이 처리해 주는 게 좋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내용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가 요즘에 아주 대두되고 있는 문제니까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제가 별표를 3개 칠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꼭 머릿속에다가 넣고 가세요.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떻게 돼요?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쵸? 줄이려고요. 그리고 배출되는 쓰레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예요. 옛날에는 그냥 버리게 했더니 너무 많이 버리고요. 그쵸? 환경오염도 되고요. 그거 처리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를 요금을 부과를 해요. 발생량에 따라서. 이게 쓰레기 종량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환경오염을 어떻게 돼요? 환경오염을 줄여주게 되는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쵸? 제가 적어볼게요.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무슨 역할을 한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그쵸?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하는 건요. 무슨 역할이에요? 긍정적 역할,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장점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좋은 점, 그쵸?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깊숙하게 다 해주시고요. 이 부분 꼭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볼 때는 꼭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쓰레기 종량제, 다음엔 재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혹은 어떻게 돼요? 안 쓰는 물건의 용도를 어떻게 돼요? 다시 가공한다는 말이에요. 그쵸? 가공하거나 혹은 어떻게 한다? 용도를 가공하거나 혹은 다시 사용하는 게 무엇이다? 재활용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혹은 다시 사용하거나, 그래서 재활용 의미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사용에 대한 의미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재사용이라고 하는 건요, 우선 버리는 물건을 어떻게 돼요? 다시 사용하는 게 무엇이다? 재사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사용하니까 재사용이고요. 다시 사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돼요? 용도를 가공하거나 사용하니까 활용이 됩니다. 그쵸? 이 의미 좀 확인을 해주세요. 두 가지 의미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살짝 다르니까요. 그렇게 의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찌 됐던 간 재활용은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쵸?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는 내용 보시면 이러한 재활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우리 생활 속에는 어떤 예들이 있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생활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라는 내용이에요. 우선은 일회용 컵이나, 그쵸? 일회용 컵이나 젓가락 등을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 말아야 되죠. 보통 일회용 젓가락이나, 그쵸?
컵 등은 어디서 많이 쓰나요? 패스트푸드점에서 많이 쓰죠. 우리 많이 사용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요,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한 번 사용한 일회용 컵이나 또 뭐예요? 젓가락도 그쵸? 다시 버리지 말고요. 씻어서 다시 한 번 더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재사용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쵸? 젓가락도 어떻게 돼요?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다시 한 번 더 사용해라. 그쵸?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부분 보시면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어떻게 돼요?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죠. 일회용품을 어떻게 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다? 패스트푸드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의 과도한 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양할 수도 있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종이컵 대신에 자기가 쓰던 머그컵 같은 거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몇 번 커피를 먹으면 뭐 좀 무료이다 뭐 이런 서비스도 좀 나오고요. 요즘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개인 컵을 많이 소지하고 다니니까요.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개인 컵 소지라고 하나 적을게요. 개인 컵 소지.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었다라는 의식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서 장 볼 때는 비닐봉지 대신에는 어떤 걸 써야 돼요? 장바구니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통 요즘에는 장바구니를 더 많이 쓰시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비닐봉지는 한 번 쓰면 찢어지면 쓸 수가 없지만 장바구니는 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활 속의 재활용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뜻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5번째, 6번째인데요. 나머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생활용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샴푸나 세제 등을 쓰게 되면 어느 순간 되면 다 쓰게 돼 있죠. 다 쓸 때는 어떻게 돼요? 용기는 그대로 두고서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리필 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충용 제품을 다른 말로 하자면 리필 제품이라고 합니다. 요즘엔 리필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한 한은 어떻게 돼요? 큰 용량. 대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용량이라는 거예요? 큰 용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큰 용량 제품을 사용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큰 용량. 그리고 보충용이라는 건 리필 제품이다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을 사용하게 된다 라고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어떻게 돼요? 분리 방법을 어떻게 한다?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말이 좀 중요해요. 분리 방법을 지키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쵸? 문제가 되죠. 환경오염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분리 방법을 철저히 지키지 않을 때는 오염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쵸? 제가 적을게요.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재활용률을 높일 수밖에 없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을 이렇게 사용이 되니까요. 이런 방법들, 특히 이제 샴푸나 세제 등은 리필 제품, 보충용 제품을 쓴다는 거 그렇게 정리 한 번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예들을 좀 배워봤는데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이용되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그리고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물건을 우리가 구입할 때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물건을 고쳐 쓰거나 어떻게 돼요? 다시 쓸 수 있는 것인지 분명히 꼭 확인하신 다음에 물건을 구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요, 물건을 다 구입하고 난 다음에 재활용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구입하기 전에 필요한 물품, 그쵸? 중요한 것만 목록 뽑아서 구입하시면 좀 더 그쵸? 환경 오염이 덜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떻게 돼요?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구입해야 된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다음 부분 보시면 이제 예상 문제를 넘어오게 되는데요. 우선 예상 문제 보시면 이제 쓰레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출되는 어떻게 돼요? 쓰레기의 양, 그쵸? 배출되는 쓰레기의 양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그쵸? 비용을 부담한다. 많이 배우셨는데 머릿속에 생각나세요? 첫 번째 보시면 쓰레기 처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쓰레기 매립이 나오고요. 세 번째는 뭐가 나오나요? 쓰레기 종량제. 네 번째는 쓰레기 폐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인가요?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제가 볼 때는 3번 같은데, 그쵸?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답을 하시고 계시죠? 우선 이 내용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꼭 시험 문제에 나올 부분이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정답이 맞는지 한번 예상 부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 부분을 보시면 3번 쓰레기 종량제가 정답이 맞고요. 얘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고자. 그쵸? 왜요? 쓰레기가 많아지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에 의해서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죠. 그쵸? 환경오염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려고, 그렇죠? 환경오염 발생을 줄이려고 역시 이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대신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어떻게 돼요? 요금을 부과했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외우시고 가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쾌적한 어떻게 돼요? 주거 환경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여기서 이제 정리정돈과 청소에 대한 의미, 그리고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의미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정리정돈과 청소에 대한 의미와 특히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의미도 좀 중요하니까요.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